안녕하세요. 대단익시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며칠 전 얼리 발표 결과 후에 differ, 즉 합격 판정 보류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와서요.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differ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differ 되었을 때 과연 다시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많아서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으로 대학을 신청하셨다는 것은요, 대개 그 대학이 여러분들의 일지망, 즉 드림 스쿨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결정이 보류가 되고 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참 좌절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합격되었거나 차라리 불합격되었다면 빨리 마음 정하고 다음에 할 일들을 바로 할 것 같은데, 입학 결정 보류라는 애매한 결과는 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합격하는 학생들보다 사실은 defer 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현실에서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는 해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아깝고 기다리자니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기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differ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early round에서 얼마나 많이 합격을 했고 얼마나 합격에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전 발표한 Class 2026 early 합격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스턴 컬리지의 early decision 라운드 1의 경우에는 2,940명이 early에 응시를 해서 800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따라서 합격률은 27%로 나왔습니다.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6,146명이 early에 응시를 해서 896명이 합격을 했고 합격률은 15%로 나왔습니다. 다트머스의 경우에는 20%의 합격률을 나타냈고요. 듀크는 21%, 조지타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하버드의 경우에는 8%, MIT 경우에는 불과 14,900명이 응시를 했는데 719명만 합격을 해서 단지 5%의 학생들만 합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경우에는 21%, 노스이스턴의 경우에는 32%, 유펜의 경우에는 16%, 밴더빌트의 경우에는 24%고 예일 대학의 경우에는 11%의 학생들만이 early decision 라운드에 있어서 합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스턴 컬리지의 경우에 70%에 해당하는 약 2,100명이, 그리고 MIT의 경우에는 early 지원자 중에 95%에 해당하는 14,200여 명이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밖에도 90%에서 70% 이상의 early 지원자들은요, 합격이 아닌 defer나 reject 등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학에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대학들은요, 사실 접수받은 지원서들을 모두 시간 내에 꼼꼼히 볼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눈에 띄는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뽑게 되죠. 비록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지원서가 입시 사정관의 눈에 띌 만큼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최상위권 대학에서는요, 차고 넘치는 학생들이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원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얼리 지원한 학생들이 defer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결과다라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대학은 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얼리에서 뽑지 않은 학생들을 그냥 탈락시키기보다는요, 입학 결정 보류, 즉 defer로 만들어서 레귤러 때 지원하는 학생들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더 나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한 원서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얻은 시간 동안 성적을 올리시거나 SAT 등의 지시험 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의 리더십 포지션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격 판정 보류인 defer를 받은 학생들이 regular 라운드에서 재심사를 받으시 합격할 가능성은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과 여러분들이 defer를 받은 후에 하는 행동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얼리 때 지원한 지원서가 레귤러 때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서에 비해서 더 나은지 아니면 더 못한지에 따라서 결과는 바뀔 수가 있고요. 또한 얼리 때 지원한 지원서를 얼마나 더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합격 확률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differ 시키고 또 differ된 학생들 중 몇 퍼센트의 학생들을 regular 라운드에서 합격시키는가 하는 거는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 매년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몇 군데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버스턴 컬리지의 경우에는 differ 받은 원서가 regular 가서 재심사를 받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early decision 때 전혀 심사를 안 받은 것처럼 입학사정관에게 다시 읽혀지고요. 다른 레귤러 지원자들과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버스턴 컬리지의 경우 올해 early decision 라운드 1의 합격률은 27%로요. 지난해 합격률은 18.9%보다는 다소 높아졌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그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differ 시에 합격할 확률은 2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경우에는 그다지 많은 학생들에게 differ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뭐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만 differ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탠포드는 differ된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길 바라고, 단지 학교는 그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학교에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differ는 절대로 거절이 아니며 아직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성적표와 기타 추가로 얻은 상이나 실적들, 그리고 아직 스탠포드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은 편지 등을 제출할 것을 조언을 해줬습니다. 비록 성적에 만약에 큰 변화나 새로운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 입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대학들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differ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 대학의 경우에는 early decision 신청자 중에 합격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differ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의 경우에 8,832명의 지원자 중에 10%인 단지 881명만이 early에 합격을 했는데요. 나머지 8,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differ가 간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스탠포드와는 달리 differ 되었다고 해도 그리 쉽사리 합격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노스웨스턴의 경우에는 단지 1에서 2% 정도의 학생들에게만 differ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조금만 노력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입학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추가 추천서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은 입학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MIT의 경우에는 early decision 합격률이 5%였는데요. 합격되지 못한 학생들 중에 약 65%의 학생들에게 differ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통상 MIT의 differ된 학생들의 regular round 합격률은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버드는 early 지원자 중에 70% 이상을 regular로 differ 시키고 있고요. 에머스트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약 40%를 differ를 시키고 있습니다. differ된 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의 학생이 regular 라운드에서 입학에 성공했는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상황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만 다트머스나 듀크 등 최상위 대학들의 경우에 differ된 학생들 중에 약 5%에서 10% 정도의 학생들만이 레귤러 라운드에서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differ된 학생들이 레귤러 라운드에서 합격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먼저 가능한 한 늦지 않게 입학 의사가 있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냐고요? 네, 물론 중요합니다. 자, differ된 학생들에게 학교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직 확신이 안 가는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을 확신시켜 줄 것과요. 만약에 자리가 난다면 다른 학교에 기웃거리지 않고 분명히 우리 학교에, 자신들의 학교에 등록할 거라는 믿음이죠. 뭐 성적 부분이야 12학년 미드이어 리포트나 다른 성적 등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리가 만약에 날 경우에 반드시 이 대학에 등록할 거라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대학에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얼리 디시전 학생들은 뭐 바인딩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이 된 거겠지만, 디퍼가 되면요 다시 레귤러로 바뀌기 때문에 바인딩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은 아직 입학 의사가 있다라는 편지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지를 쓸 때도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기다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디퍼 받았을 때 내가 굉장히 실망했었다라는 둥, 뭐 내가 부족해서였다라는 둥, 그런 뭐 감정이나 넋두리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 편지를 쓰는 방법은 defer 기회를 준 입학사정위원회에게 감사를 표시를 하시고요, 본인에게 이 학교의 의미가 아주 큰 것과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이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또한 최초 원서를 제출한 이후 만약에 성적이나 다른 실적 등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요, 물론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셔야겠죠. 또한 여러분이 변함없이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얼마나 든다고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학 의사가 있다라는 편지는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편지는요, 입시사정위원회에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성있고 또한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요, 뭐 겸손하게 이 대학에 다니고 싶은 바람과 또 기회를 준 입학사정위원회에 감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퍼 받은 학생들의 그 레귤러 라운드에서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추가 추천서입니다.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는요 조금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추가적인 의견이 학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해줘서 입학사정위원회로 하여금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의 강점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교들은요,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추가적인 그런 추천서는 불필요한 일이고 따라서 보낸다고 해도 읽지조차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경험상 뭐 추천서를 하나 더 보낸다고 해서 떨어진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요, differ였는데 레귤러로 합격한 학생 중에 추가 추천서의 영향이 큰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이전에 보낸 식과 같은 그런 뭐 똑같은 식의 추천서는 그다지 감이 없습니다.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입시 사정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 학생의 장점에 대해서요, 학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지인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진솔하게 써주시는 추천서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퍼는 결코 불합격이 아닙니다. 비록 학교에 따라서요 합격의 확률이 낮을 수도 또는 높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그 확률도 보다 높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원서 제출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또 SAT나 LC 등의 재시험을 만약에 계획하셨다면,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 놓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관심 표명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시고요. 추가적인 추천서를 써 주실 분이 계신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스럽죠.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분의 수고는요, DeFor의 합격률뿐만이 아니라 레귤러 학교 지원서에 있어서도 보다 강력한 지원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